나라의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끝없는 헌신과 노고를 바쳐 가시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용도 자욱은 수산전선의 병기창으로 훌륭히 전변된 조선인민군 어구 종합공장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주체 105 2016년 7월 29일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조선인민군 어구 종합공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어구 생산을 정상화하는 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이 건착대가 경야는 청비서께서 몸소 봐주신 것입니다. 그날 우리 공장을 차신 경야는 청비서께서는 생산 현장을 돌아보시다가 문득 이 건착대를 손에 드시고 이것이 정말 우리 공장에서 만든 건착대가 옳은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일꾼들로부터 우리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보고를 받으신 경야는 청비서께서는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자체로 생산하면 얼마나 좋은가 하고, 우리 힘으로 생산한 제품을 보니 정말 마음이 흐뭇하다고 거듭거듭 기쁨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원래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고 제품 매출을 부단히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가업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여기 대형 현시판이 위치된 생산 공정도를 보시면서 원료 공급기의 동작 원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동행한 일꾼이 평양 컴퓨터기술대학과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 설비를 자체로 만들었다고 말씀 올리면서 노동자들이 이 원료 공급기가 정말 좋다고, 조조마다 자기 기대에 도입해달라고 성화를 모이고 있다고 이건 말씀 올렸습니다. 경연 총비서 동지께서는 현대화는 노동자들이 실제 운용을 해보고 좋다고 한 것이 진짜 성공한 현대화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현대화를 해도 노동자들이 좋다고 한 것부터 본주해야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 거듭 강조하신 문제가 제품의 질 개선과 원료의 국산화 문제였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지난 5년간 공장에서는 500여 건의 가치 있는 기술 혁신안들을 생산에 도입하여 양식대야 구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구들을 재자원화하였습니다. 올해도 수백여 톤의 재자원화 원료들을 수집하여 많은 어구들을 생산하여 수산사업소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며 조국의 부름 앞에 충실한 우리 청년들의 훌륭한 풍모가 날이 갈수록 더 높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당 제8차 대회와 청년동맹 제10차 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각지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당이 부르는 곳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속에 만경대 교육원의 청년동맹원들이 우리 당의 사랑과 온종의 충성으로 보답할 일이 많고 세포지구 축산기지로 단원했습니다. 당 제8차 대회와 청년동맹 제10차 대회 이후에 만두 우리 구역에서는 수십 명의 동맹원들이 이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부분으로 탄원해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김명남, 오범순 동무들을 비롯한 8명의 동맹원들이 당의 육아정책 관철을 하는 데서 앞장에 서겠다고 하면서 세포지구 축산기지로 탄원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리초룬, 신진양 동무들처럼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부도 있습니다. 우리 구역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그 환송 모임도 가지고 이들이 만경대 물과 공기를 마시며 자란 청년들답게 세포지구 축산기지로 나가서도 대우에 앞장서도록 힘도 주고 용기도 북돋아서 좋아합니다. 저희 라비스 전쟁 러빙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지난 1900년 시기 우리 할아버지 세들이 어떻게 싸우는가를 전후복 건설 시기 또 천리마 대거조 시기 어떻게 일하는가를 늘 두드며 살아왔습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에 나가면 전승세들처럼 당 정책을 받들어 적의 부강번용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려 나가겠습니다. 형제산구역의 청년동맹원들인 김온심, 리주역 동무들도 청춘의 자서전을 자랑찬 미훈과 혁신으로 새겨갈 소중한 마음을 안고 강동지구 탄광일합기업소로 탄원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 보내주신 소환에서
수천 명의 남녀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들의 영리학 탄원 진출한 것은 전시의 화선회로 달려나가 적의 하점 앞에 자신의 한 몸을 서슴없이 내린 것 같은 용적 서행이라고 하실 때 나도 그 대여 속에 서고 싶었습니다. 탄광에 가면 힘들 때도 많겠지만 저희들을 뜨겁게 발휘해준 동지들의 믿음과 기대, 사랑을 한시도 잊지 않고 더 많은 석탄을 캐서 수도 평양의 밝은 불빛을 지켜가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여러 단위에서 3대 혁명 불공기 쟁취 운동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낭랑 농기구 공장에서는 자기 단위의 실종에 맞게 중심고리를 바로 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합원들을 자기 부문, 자기 분야에 정통한 기술 인재로 키우는 것을 중심 고리로 두어진 것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3대 혁명기 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에 자체 기술 역량 강화를 중심 고리로 반영하고 그 실현을 위한 조약사업을 짜고 들었습니다.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실수 있게 진행하는 것과 함께 고정된 장소에서 제강을 가지고 필기 전달식으로 하던 기술학습을 현장에서 진행하면서 그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기술혁신 과제수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 성과를 거둔 종합원들을 용해 등록장에 등록하고 소개하는 사업을 정상화했습니다. 선교구역 인민병원에서도 집단에 단합된 힘으로 구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 고점답게 병원의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3대 혁명 불공기 쟁취 운동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힘을 놓은 것이 치료환경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병원은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몇 년간에 병원 자체의 힘으로 잘 꾸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도업적 단위로서 다른 단위보다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종업원들을 교양하고 그들이 정신력을 제대로 분발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사적방들, 그 다음에는 사적 건물, 이런 식으로 병원의 면모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갔습니다. 치료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그대로 일터에 대한 애착심을 심어주는 말없는 사상사업으로 되었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일꾼들이 당연히 보건 일꾼으로서의 자각이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땐 못합니다. 해낼 수 있다. 이런 신심을 가지고 또 만족이 없이 뛰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3대 혁명 불공기 쟁취 운동 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권리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니까 모든 사업이 다 잘 되더란 말입니다. 이 과정에 보건경영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원내 화상 전송체계와 구급 의료봉사 체계도 구축해서 의료봉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의 설비 자재를 최우선 보장하기 위한 민간 단위들의 생산투쟁, 증산투쟁이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6월과 7월 타일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8월 전투에 진입한 천리마 타일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면서 매일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공장에서는 1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 관련해서 일당 주, 월 계획을 쪼갰단 말입니다. 그 계획을 쪼개가지고 무조건 돌파해야 된다. 그리고 8월 달까지 무조건 해줘야 될 건설 부분에서 마지막 마감 처리해야 될 그런 시간적 공간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제기되는 문제 그 즉시로 원료 자재되고 기술적으로 기술, 설비면 설비과, 가공품 공무과, 전력 보장에서 다 해서 모든 부서, 참모부서들이 여기에다 합세해가지고 온 공장이 지금 다 죽고 있습니다. 천리마 건재종합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풀어나가면서 각종 건제품 생산에서 연일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차길 블록과 보도 블록에서 각종 블록들을 다 생산하고 있는데 기술혁신 창의과를 다 받아들여서 최근에만도 생산 속도를 1.2배 높였습니다. 한편 대한전기공장의 노동계급도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에 보내줄 각종 변압기 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수건을 풀어드리는 거창한 대건설 전투를 건설자들과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이들은 내부 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하고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이면서 대상 설비 생산을 앞당겨 끝내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업을 발전시켜 질 좋은 비단초를 더 많이 생산할 때 대한 당 정책을 높이 받들고 각지의 고치 생산 단위들에서 잠업 발전에 유리한 자기 지방의 자연지리적 조건을 잘 이용해서 수확고가 높은 뽕나무 밭을 들이고 누에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많은 누에고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회룡시 고치 생산 사업소에서 리철수 특파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이곳 작업반에서는 뽕나무 비배 관리와 이 오랜누에 관리의 각하를 실현해서 이 범누에 고치 생산 기간에 다수학자 대열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량 품종의 뽕밭 면적을 누리고 밀씨 뽕밭을 조성한 데 맞게 유기질 비료를 많이 내서 지력을 높이고 특히 자체로 생산한 작업 비료를 주 2차 분무해서 지난해보다 뽕잎 생산을 2배나 누렸습니다. 대체로 우리 누이가 이 잠실에서 석잠 자고 나서 여기 야외 가설막에 나오는데 처음에 나왔을 땐 이 생신하고 만문한 이 뽕잎을 골라서 먹여야 되고 이슬이 맺혔다던가 비 맞은 뽕잎을 먹이면 누이가 병에 걸리시기 때문에 그 먹이 준비를 사전에 잘해서 생신하게 보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누이들이 생리적 특성을 잘 알고 그에 맞게 과학적인 관리를 짜고 들면 얼마든지 다삭을 낼 수 있습니다. 정전에는 온도가 오르면 고름병, 습도가 오르면 백광병 이런 병들이 발생해서 누에들이 산율이 떨어지고 병이 많이 발생해서 생산율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현장 생산자들과의 협력하에 자동 온습도 조정 체계를 도입해 보니까 누에들이 알맞는 온도와 습도를 딱 자기한테 필요하게 접합하다 나니까 병은 거의 다 발생하지 않고 생산력이 확실히 올라가는 게 눈에 띄게 알립니다. 온성 고치 생산 사업소에서는 뽕밭의 지력을 높이고 비배 관리를 과학화하면서 누에 고치 생산에 계속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화된 뽕나무의 영양을 추계시키기 위해서 자체로 생산한 작업 비료를 오일에 1차씩 분무해서 영양도 개선하고 가물도 극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정잠실들 이에 대한 소독 사업을 질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차 누에치기에서 얻은 경험은 서로 교환하고 편향들을 극복하면서 다음번 누에고치 생산에서 다수확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금야군 유명위원회에서 누에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품종의 뽕나무모를 실하게 키워낸 이곳 군유명위원회에서는 병해충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단위별 누에치기 사회주의 경쟁을 실속 있게 진행해서 군 살림살이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기상 상태와 앞으로 예견되는 날씨에 대해서 해당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시작된 폭염, 무더위 현상은 일단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여파로 해서 대기중의 습도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북쪽에 상대적으로 찬 이 저기압골이 이동해 나오면서 호상 작용하면서 이제 8월 1일부터 전반적 지역들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료적으로 보면 1일부터 3일 사이에 이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렸는데 특히 이제 함경북도 불영에서는 500mm 이상, 함경남도 신흥에서는 300mm 이상 이렇게 좀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함경남도 내 여러 지역들에서 이제 이 월 평균 강수량은 훨씬 초과했습니다. 함경남도의 여러 지역에서 폭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1일 요 8시부터 2일 19시까지 도쪽으로 평균 113mm의 비가 내렸으며 특히 함흥시, 신흥군, 락원군, 용광군에서 강수량은 145 내지 307mm를 기록했습니다. 폭우로 강하천들의 물이 불어나 제방이 터지면서 1172여 세대의 살림집이 파괴 및 침수되고 5천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으며 수백 정도의 농경지가 매몰, 침수, 유실됐습니다.
수십 개소의 1만 6,900여 미터의 도로와 여러 개의 다리가 파괴돼서 차들의 운행이 중지됐으며 8,100여 미터의 강하천 제방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8월 상승 기간에도 이제 동해안 지역을 위주로 해서 여러 지역들에서 이제 폭우를 동반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계속 예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비로 해서 이 토양 습도가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또 폭우 많은 비 여기 또 내리게 되면 이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이 피해를 국력 최소화하고 사전에 철저히 대책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세워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지에서 큰 물과 폭우, 빗바람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철저히 막기 위한 사업들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농촌들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안구역 산양협동농장에서는 많은 비에 의해서 수로와 도랑들의 흙모래가 많이 쌓이지 않도록 즉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비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 어떤 날엔 45분 동안에 57mm까지 내리다 나니까 장마철 피해 대책으로 수로, 도랑들 다 쳤던 것들이 흙모래들이 많은 배에 씻겨 내려와서 다 메어지고 길에서 작업한 농정원들 총동원해가지고 메어진 구간들을 모조리 찾아가지고 즉시에 대책하고 있습니다. 빗바람이 세게 불 수 있기 때문에 강내 깨꼬리를 먼저 다 잘라줬단 말입니다. 잘라주고 강내가 여무는 단계에서 그전에 이파리로 속대 내지 녹대씩 감아주던 걸 지금은 강내 이삭에서 위로부터 둘 내지 세 이파리가 비답성을 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파리가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전부 새겨줄로 여러 개체 묶어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은 지대가 낮은 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비가 온다는 예보를 받고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도랑 둘레 배수로를 깊이 쳐주고 있고 또 강내 키와 큰 것과 관련해서 여러 대 묶어주기와 함께 웃돌이 꺾어주기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은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장마철에 비가 조금만 와도 주변 산들이 골개수들이 모여들지 해양천, 라북천을 비롯한 시내물들이 모여들지 농장이 침수 지역 농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랜 연초부터 작전하고 수로 까시기, 제방 쌓기, 하청전을 비롯한 물 빼기 위한 대책을 여기서 있게 전수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3일 동안 내린 비로 해서 이 남새 작물이 뿌리 활성이 매우 떨어졌는데 농장에서 생산한 다운소형용 복합백과 영양 강화제를 3일에 한 번씩 입도비를 줘서 뿌리 활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궁극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산들이 대단히 높고 골짜기가 깊고 합수목이 여러 개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일꾼들이 현지를 여러 차례 답사하면서 다시 시작한다는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계 수단들과 이 노력이 총동원 총집중되어 기본 물기를 고추펼 것은 고추펴고 제방을 높이 쌓을 것은 높이 쌓으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4일 현재 2억 92만여 명이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426만 8,8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2019년 12월 말에 첫 감염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감염자 수가 1억 명에 이르는 데는 1년 이상 걸렸습니다. 하지만 1억 명에서 2억 명으로 증가하는 데는 불과 19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세계적인 대류행병 상황이 갈수록 험악한 판국에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별로 감염자 수를 보겠습니다. 보면 3일 현재 아시아는 6,279만여 명으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유럽 5,183만여 명, 북아메리카
4,294만여 명, 남아메리카는 3,567만여 명, 아프리카 686만여 명, 오세안주는 11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들은 미국, 인디아, 브라질, 러시아, 프랑스라고 합니다. 최근 중국의 여러 지역에 델타 변이 비루스가 유입돼서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20일 강서성 남경시의 한 국제비행장 종업원들 속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경시에서의 집단 감염은 무한시 감염 사태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면서 델타 변이 비루스가 인원 유동이 많은 비행장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빠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이 비루스는 베이징을 포함해서 10여 개 도시에 퍼졌으며 그러해서 거의 200명이 감염자로 확진됐다고 합니다. 한편 허북성에서도 2일까지 6명의 확진자와 8명의 무증상 감염자가 확인됐는데 검사 결과 모두 델타 변이 비루스에 감염됐다는 것이 판명됐다고 합니다. 법건성 하문시의 한 비행장에서도 종업원들 속에서 감염자들이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그들이 살던 주민 지역이 위험지대로 선포됐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 남경, 무안 등 감염자들이 새로 발생한 도시들과 지역들에서 긴급 방역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에서 산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일 류엔방 항공산림보호국은 전국적으로 83만 7천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불길에 휩싸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에만도 산불 면적은 9만 헥타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은 사하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산불 피해와 관련해서 9개 류엔방 주체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63개의 지역에 특별 산불 방지 제도가 실시됐다고 합니다. 약 5천 명의 인원과 수백 대의 기술 기재가 동원돼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최근 그리스에서 지속되는 고온 현상으로 들불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42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피해 면적이 늘어나 수도 아테네에서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으며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서방대원들이 경계태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 극단한 열파가 지속되기는 1978년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음, 어느 한 나라의 건축 설계가들이 도시 설계에서 지붕 녹화를 중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이 건물의 지붕에서는 1만여 그루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지붕 녹화를 하자면 일반 강철 지붕에 비해서 8배 정도 더 견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지붕 녹화는 도시 환경을 보호하고 다양한 생활 및 생태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이안과 북부 내륙, 강원도 내륙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소이안 중부 이북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철산과 운산군 대양리에서는 오전 한때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장진과 봉천을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0일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소이안과 북부 내륙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일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소연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폭우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은 8월 6일 금요일, 음력으로 6월 28일입니다.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흐려서 동해안 바닷가의 여러 지역을 제외한 이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 한때, 함경북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폭우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까지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자강도에서 10 내지 30mm, 부분적으로는 50mm 정도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5 내지 20mm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소낙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후 한때 다시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희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소낙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후 한때 다시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소낙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후 한때 다시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소낙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후 한때 다시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소낙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후 한때 다시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9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통천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로 날씨입니다. 초선동해에서 내일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저렇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